최근 들어 허리 통증을 주된 증상으로 오신 분이 많은데, 어떤 분들은 이게 허리가 빠질 듯이 아프다 이런 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자고 일어나서 통증이 굉장히 심하다든가, 아니면 뒤로 젖혔는데 통증이 너무 심하다든지, 진짜 뭐 무슨 조그만 일을 했는데도 허리가 진짜 빠질 듯이 아프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 외래에서는 전방 전이증을 의심하게 됩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노병일입니다. 척추체가 이게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이게 위쪽 상부 척추체가 일단 앞쪽으로 이렇게 밀려나가는, 그러니까 벽돌이 차곡차곡 쌓여 있어야 되는데 벽돌이 어긋나게 있는 거죠. 그때 어떻게 보면 척추체가, 그것을 이제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은 원인은 되게 다양한데, 선천적으로 이제 척추체를 잡아주는 게 약해서 선천적으로 생기는 분들과,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포츠나 이런 거 해서 외상에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이제 병적 골절이라고 하죠. 병적, 그러니까 암이나 이런 거에서 뼈가 약해져서 이게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외상이나 수술 후에 이제 그 고정이 되다 보니까 수술 후에 약해진 부분이 또 다시 밀려 나와서 전방 전이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점점 이제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퇴행성으로 해서 이제 추간판이나 뒤쪽으로 있는 이제 관절이 약해지면서 퇴행성으로 인한 전방 전이증이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방 전이증의 주된 증상은 일단 통증입니다. 요통으로 대부분 진료실에 대부분 오시는 분이 많은데, 통증 위에 이제 다리 저림 증상이라든지, 아니면 다리가 뻣뻣해진다는 증상, 아니면 다리가 당기는 증상, 아니면 이제 자세를 바꿀 때마다 너무 통증이 심하시다. 그래서 대부분 통증으로 주로 많이 오십니다. 처음에는 잔잔한 요통으로 시작하다가 증상을 좀 방치하거나 계속 놔두게 되면 허리 근력이 약해짐에 따라, 아니면 이제 노령으로 해서 이제 계속 이제 근력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반복된 잘못된 자세라든지 이걸로 해서 점점 이제 전방 전이증이 앞쪽으로 밀려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없던 신경학적 증상, 뭐 다리 저림, 아니면 다리가 이게 보행 거리가 점점 짧아진다는 그런 증상도 더 나타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너무 통증이 심해서 걷지도 못하는 그런 증상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퇴행성이라는 거는 일단 나이가 들으면서 생기는 질환 중에 하나겠죠. 근데 나이가 들면 소위 말해서 우리 디스크, 그러니까 추간판이 약해지면서, 또 앞쪽으로는 추간판, 뒤쪽에는 관절이 있어, 또 후관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퇴행성이 되면 점점점 그게 마모가 되거나 약해지면서, 이게 뭐 골절이나 있는 건 없지만 이제 헐렁해지는 거죠, 척추가. 그래서 점점점 앞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퇴행성 원인 중에 나이가 들면서 근력이 떨어지거나 관절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걸 퇴행성 전방 전이증이라고 합니다. 40대 이후에 여자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퇴행성 전방 전이증은. 왜냐하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르몬, 이게 40대 이후가 넘어가게 되면 호르몬 영향도 있겠지만 허리 근력이 약해지니까 퇴행성 질환이 더 전방 전이증이 더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많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르몬 변화도 또 영향이 또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폐경기 이후에는 이게 에스트로겐이나 이런 게 없어지니까, 떨어지니까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조금 더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전방 전이증만 본다면 단순 엑스레이로만 진단이 가능합니다. 엑스레이만. 근데 전방 전이증을 동반하는 그 질환은 대부분 신경학적 증상도 대부분 같이 동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가로 CT나 MRI, 그래서 이제 신경이 얼마나 좁아져 있는지, 협착증이나 아니면 디스크나 이런 게 다른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전방 전이증은 보존적 치료, 그러니까 단순 운동이나 재활치료, 약물치료 뭐 이런 걸로 치료가 가능한데, 대부분 잘만 관리하시면 거기서 더 진행되지 않고 유지만 시키는 것도 가능한 질환입니다. 보존적 치료는 제일 간단한 게 근력을 유지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 근력은 1년에 1%씩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그 1%가 쌓이게 되면 엄청난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일 간단한 운동은 걷는 거. 그래서 이제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걸으면서 배에 힘을 주면서 걷는다든지 근력을 유지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근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영양, 생활 습관, 그 다음에 웨이트. 체중이 나이가 들면서 아무래도 운동량이 적어짐으로 따라서 이제 체중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중을 조절함으로써 이제 허리나 이게 척추에 이제 부담되는 웨이트 베어링을 조금 줄여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방전이증을 일단 이미지상으로서 여러 단계로 나누긴 하는데 제일 간단하게 나누는 거는 이게 얼마나 밀려 있는 정도를 숫자적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제일 먼저 이게 그 척추체를 25%씩 나눴을 때 그 25% 미만인 경우에는 그레이드 1, 그 다음에 25%에서 50% 정도를 2, 그 다음에 50%에서 75%를 3, 75% 이상 이게 밀려났을 때를 이제 그레이드 4로 나누게 되는데 대부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게 단계가 그레이드 2 정도 이상일 경우에는 대부분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는 수술적 치료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허리 통증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약을 먹어도 반응이 없거나 아니면 점점 통증이 더 심해진다 그러면 이거는 꼭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료를 받아보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단순한 요통이지만 시간이 점점 진행됨에 따라서 질병이 점점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예방적 치료나 약물 치료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너무 이거를 놔두게 되면 더 큰 수술적 치료도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통증이 오래되거나 계속 낫질 않는다 그러면 내원하셔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노병일이었습니다.